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문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호! 너무 재밌지 않아요, 문학?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죠? 이름 없는 꽃이라는 고전 수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 끝나고 혹시 생활하면서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부모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단지 나를 구별하려고? 아니면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왜 저 꽃은 저렇게 이름을 붙여줬을까? 이 물건은 이름이 이것일까? 내지는 어떤 상표? 왜 그 회사에서는 그 물건에 그런 상표를 붙였을까? 뭐 이런 거. 이름에 대한 좀 생각들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문학은 그게 의의예요. 문학 작품을 읽고 여러분이 그 문학 작품에서 말하는 그 글쓴이의 어떤 의도에 대해서 내 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 뭐 의미까지는 찾지 않더라도 인식하는 거. 예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게 나에게 느껴지네?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바로 문학의 의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이름 없는 꽃에 대한 학습 활동을 오늘 해보기로 할게요. 이름 없는 꽃을 읽고 아래의 활동을 해보자. 자, 이해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배운 걸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했는가 그걸 확인하는 문제예요. 이 작품의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자, 내용 정리해요. 형식은 기승전결이라고 했어요. 그쵸? 갑자기 이거 한자 정도 해볼까 우리? 여러분이 한자를 너무 몰라요. 근데 물론 우리의 정말 멋진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해 주셔서 우리가 너무 편리하게 살고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어휘의 한 50% 이상이 한자어예요. 그리고 그 세세한 구분 같은 거는 한자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1학년 때 한자 배우셨죠? 한자,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고사 그런 것도 봤잖아요. 이 한자를 많이 알수록 여러분 좀 더 섬세한 국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자는 중국말인가?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한자도 우리말 중에 한 부분이에요.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 이 한자가 우리 한자랑 똑같아요?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한자를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한자 좀 찾고 그 다음에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의 18살 뇌 기능은 엄청 뛰어나잖아요. 그쵸? 자, 기승전결 한번 한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잘 못 쓰지만 자, 이렇게 기자는 이렇게 써요. 기, 그 다음에 승자는 이렇게 씁니다. 승, 그 다음에 전, 그 다음에 결자. 결자는 작년에 배우셨죠? 자, 선생님도 잘 예쁘게 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래 학습 활동으로 돌아와 봅시다. 자, 기에서는 뭐에 대해서 말했어요? 아니, 이름 없는 꽃에 꼭 이름을 붙여야 돼?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를 살짝 당황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사람은 생각이 어떤가 이렇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뒷부분을 계속해서 보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승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사물을 좋아하는 것은 이름 때문이 아니야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또 이름은 왜 지는 거래요? 이름은 왜 필요하대요? 그치, 이름이 뭐 하기 위해서? 구별. 그래서 이름 그냥 구별만 되면 다 이름이다. 그리고 또 이름이 없어서 무명. 자, 이것도 한자 한번 써볼게요. 나 이 무자가 너무 재밌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것도 이름이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헐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전에서 딱 박죠. 고사를 막 활용하면서. 어떤 고사? 어부. 그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어부가 단지 따라서 이름은 어떻대요? 아름답지 않아도 되고 없어도 된대요. 그래요? 나 우리 아들 이름 질 때 좀 고민했는데 돈도 내고 줬는데. 자, 결 가봅시다. 결에서 무슨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아니, 네가 모르면 이름 안 줘도 돼? 이름 없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맞냐?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래요? 뭐 굳이 모르는 것에까지, 그치? 없다라고 세상 쿨하게 말하셨죠? 세상 힙하게. 난 이름 따윈 필요 없지. 예. 자, 정리되셨으면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위에 1번을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의 주제를 말해보자. 자, 주제는 뭐예요? 바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분은 진짜 꿋꿋하게 사물의 이름보다는 그것이 가진 어떤 실질, 본질이 중요하다. 자, 이 글을 이해했습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우리 깊이 읽기를 해볼게요. 다음은 이름 없는 꽃에 대한 감상이다. 이 글을 읽고 아래의 활동을 해보자. 자, 조선시대 사대부들 나오죠. 사대부들은 자 보세요. 사물의 실질보다는 관념적인 명분을 중요하게 여겼다. 자, 요거는요. 실학 이전의 성리학적 사고예요.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은요. 물질적인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어떠한 명분을 중요시 여겼어요. 명분만 있으면 뭐든지 한다야. 그게 의고 충이고 절이고 효잖아요. 그쵸? 의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명분이 있으면 다 필요 없는 거야. 의리. 그 다음에 뭐 절개. 그 다음에 뭐 효. 아무리 뭐 자식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효라는 어떤 명분을 지키는 거야. 충. 개인 따위는 뭐 필요 없어. 내 삶이 어떻게 되든 나라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왕께 충성하는 게 중요한 거야. 어떤 명분. 여자가 막 목숨을 끊으면서 막, 그쵸? 절개라는 그 명분을 중요시 여기는 게 조선시대 초기의 어떤 성리학적 사고였잖아요. 그쵸?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명분과 같은 허울에만 빠지지 말고 사물의 실질을 주목하고 실생활에 더 가치에 힘써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 실학의 근간이 되는 사고입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이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막 그런 게 너무 싫었던 거야. 어떤 말 따위 그런 거, 명분 이런 게 싫었던 거야. 실리를 추구하는 게 중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런 글을 쓸 수도 있었던 거죠. 즉 이름보다는 실질을 주목하라. 이런 글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주제지. 아까 위에서 말했잖아. 그치? 아까 위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런 주제를 썼으니까 이 글은 그런 점에서 자, 실학적 사고를 잘 담아낸 글. 이게 이제 이 글의 의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글을 읽으면서 막 조금 재밌어 했잖아요. 재밌어 했지만 제가 그랬죠. 이분은 되게 진지하게 글을 써내려 가셨잖아요.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야. 그게 옳거든. 자, 여기서 주제의 의의는 바로 이 이름 없는 꽃의 주제와 의의입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이 작품이 갖는 의미를 말해보자. 이 작품은 명분보다는 사물의 실질을 중요하게 실학적 사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고 있었잖아. 사대보고 실학적 사고를 가진 분이 쓴 글이라고 알고 있었잖아. 그러면서도 읽으면서 웃었는데 웃다가 선생님도 딱 느꼈죠. 아, 이분은 정말 진지하구나. 그러면서 살짝 숙연도 해졌는데 바로 이분은 그 사회에서 너무나 폐해가 많았던 그 관념적 명분을 중시 여겼던 그 성리학적 사고에 약간 진절머리가 나신 분인 거야. 완전히 조선 후기 되면서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게 너무 진절머리가 나서 이렇게 진지하게 글을 쓰셨던 것이었어. 그 글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중간에 그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좀 숙연해졌었어요. 그래도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웃기게 재밌는 게 아니라 너무 진지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말하는 게 너무 멋지고 진지하고 그래서 저는 재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이 새롭게 알게 된 점, 그 다음에 느낀 점.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새롭게 알게 된 것. 여러분은 이 글을 통해서 뭘 새롭게 알게 됐나요? 자, 좀 크게 해서 정리할게요. 위에는 다 정리하셨죠? 자, 이 부분 확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게 된 거는 세상 사람들이 자, 요런 거를 알게 됐다고 자습서 친구는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뭘 새롭게 알게 됐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느낀 점 우리 자습서 친구는 요렇게 느끼고 있어요.
오, 우리 자습서 친구는 이렇게 훌륭한 교훈을 얻었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지적 기능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윤리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문학의 어떤 기능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가 끝났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자, 요거 했었죠? 자, 그때 요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3번 문제 요건 한번 했는데 오늘 또 이 느낌이 다를 거예요. 이 3번 문제를 보는. 자, 두 번째. 위시의 화자와 이름 없는 꽃의 글쓴이가 이름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비교해보고 자신의 생각은 어디에 가까운지 말해보자. 둘 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김춘수의 꽃에 이름 부르는 행위, 그 다음에 이 이름 없는 꽃에 글쓴이가 이름을 붙이고 이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거가 의견은 좀 다르지만 나름 둘 다 어때요?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공감하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자신의 생각이 더 가까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쪽에서는 이게 그런 것 같고 뭐 저런 쪽에서는 저게 그런 것 같죠. 그렇죠? 네,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21쪽 작품 감상입니다. 자,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이름 없는 꽃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름 없는 꽃은 신경준이 고향의 정원에서 이름 없는 꽃을 보며 든 생각을 적은 글로 사물의 이름보다는 본질이 중요하다는 가치관, 자, 가치관.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관은 세계로 표현되는 거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내놓는 거예요. 신경주는 고향집의 정원을 가꾸면서 꽃과 나무에 대한 생각을 순원, 화회, 잡설, 즉 순원의 꽃과 나무에 대한 글로 묶었는데 이 작품은 그중 한 편이다. 글쓴이는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름이 아름다운지 그렇지 않은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것이 가진 실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명분에 휩쓸리지 말고 실질에 힘써야 한다는 글쓴이의 실학적 사고와 맞닿아 있다. 여기서 여러분도 배우는 게 있죠. 여러분 지금은요 학교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성적, 공부가 아니라 성적이 여러분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요 세계에서예요. 물론 성적은 나중에 나가서도 좀 뭔가 이것저것 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는 해야 돼요. 근데 성적은 걸림돌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진정으로 한 사람은 그렇게 성적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적도 신경 안 쓰고 공부 따위도 신경 안 쓰면 그거는 삶이 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은 학생이고 공부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본분이에요. 그러나 성적, 등수라는 그런 명분 그런 거에는 휩쓸리지 말고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실질, 학생이라는 실질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쵸? 자, 잔소리가 심했습니다. 남의 엄마 잔소리를 듣는 시간이었어요. 자, 뒤에 읽겠습니다. 이 작품은 비교적 자유로운 구성을 취하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대체로 4개의 단락을 염두에 두어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글의 화제를 제시하는 기,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는 승, 그리고 논의의 흐름을 전환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전, 모든 논의를 종합하는 결이 그것이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글쓴이는 일상으로부터 발견한 삶의 이치를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바로 이게 이제 구성이고 그 다음에 이거죠. 일상으로부터 발견한 삶의 이치 요거를 뭐예요? 문학작품으로 승화. 이게 이제 수필이잖아요. 그쵸?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기본 갈래는 아니지만 하위 갈래 중에 하나예요. 기본 갈래는 서정, 서사, 극, 교술이라는 게 있고 그 아래에 이제 하위 갈래로 서정에는 시가 있고 서사에는 소설이 있고 극에는 희곡이 있고 이제 교술에는 수필이 있는데
그 하위 갈래 중에 이 설은 고전 수필류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 그래서 무모설 이런 거 있죠. 뭐 참화설, 뭐 주홍설, 이옥설, 경설, 슬견설, 뭐 이렇게 설로 끝나는 그런 고전 수필류가 있어요. 자, 그런 거는 시간 날 때 찾아서 읽어보시면 어렵지만 재밌습니다. 자, 설은 어떤 대상을 풀이하거나 이치를 논증하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글이다. 설 중에는 대상에 대한 풀이가 두드러지는 실용적 성격의 글이 있는가 하면 대상에 대한 생각을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글도 있다. 대상에 대한 생각을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설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 아는 일상적 소재나 인간의 삶과 밀접한 소재를 다루면서 문예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이게 바로 이 수필의 정의네. 그치? 수필이에요. 수필 종류예요. 자유로운 형식, 그 다음에 일상적 소재를 교훈화 시켜가지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죠. 그쵸? 아, 설 써줄까? 우리 애기들? 경설. 거울을 보면서 느끼는 글이에요. 슬견설. 그 다음에 이옥설, 참화설, 뭐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아래 보면 더 찾아 읽기가 있는데요. 이름 없는 꽃과 가치관이 비슷한 거 소개하고 있고요. 소재가 비슷한 것, 그 다음에 경험이 비슷한 것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예쁜이들 요 수업이 끝나도요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생활을 하면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들 수고하셨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해요. 안녕.